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자, 새내기 파워일까요? 연말 증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4천선 기대감에 이어서 IPO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달에만 신규 상장 종목이 무려 22개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기업씩 증시에 입성하는 셈인 건데요. 자, 여기에 내년에 정부 정책 기대와 대형 IPO 대여들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이 공모주 열풍은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오마이 주식에서 연말 시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과 주식과 연관된 각종 특급 자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마이 주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 오늘 반도체 투톱이 뜨겁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는 16만 원, SK하이닉스는 6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만나보시죠. 바로 연말과 배당으로 꼽아봤는데요. 바로 오늘이죠. 26일 배당 기준일입니다. 배당을 받으시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말 배당 모멘텀이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은행, 지주, 자동차 정도가 있겠습니다. 기준일 종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유를 하면 그 이후에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다음 날에는 배당을 위해서 사들였던 물량이 일시적으로 출회되는 경향이 있죠. 한마디로 배당락일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가 변동성이 나올 때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라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고요. 배당 매력만 있었던 기업이라면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연말인 만큼 배당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짚어보시죠.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섹터 꼽아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조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인공이었던 조선주, 하반기 들어서는 단기간 급등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반도체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오션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14%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죠.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폈는데요. 황금 함대로 이름 붙인 신규 함대를 건조하겠다고 예고했고요. 우리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함께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조선주 모멘텀 꼼꼼히 짚어보시죠. 이어서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성장 섹터인 만큼 변동성이 참 큰데요. 이 테슬라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급등했었죠. 그런데 24일 이노스페이스의 한빈 나노 발사체가 발사 직후에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섹터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 우주 기업이기도 하지만 대형 방산 기업이기도 하죠. 우주와 관련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면서 또 방산이라는 산업에서 매출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시죠.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금요일 장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최인정 캐스터와 함께 증시 날씨 짚고 왔고요. 자, 저희 오마이 주식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오늘 주식시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보물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보물지도 과연 어떤 지도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방송 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꼭 챙겨가셔야 할 수익 내는 알짜 꿀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모든 정보가 바로 제공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낌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자, 여행 시작하기 전에 든든하게 챙겨보시고 수익 여행은 더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가이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발빠른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마이 주식의 이상원 가이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여행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6년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증시가 폭락을 겪기도 했었고 다시 한번 그 폭락을 이겨내면서 신고점까지 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상치 못했던 이 증시의 호황기에 이어서 26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호황기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행이나 투자나 모두 다 성공적으로 맞출 수가 없겠죠. 여기에 대한 준비 과정들 여러분들께 오늘 알찬 정보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보내셨을까요? 본격적으로 올해가 가면서 내년에는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른 주인공으로 로봇이 될 수도 있겠고요. 조선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바이오까지도 있겠고요. 투자자들의 행복한 투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 잡고 이야기 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주식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이제 하루 남았죠. 이제 네. 오늘 다 하루가 남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초가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25년도가 이제 마지막 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증시에 오늘도 분명히 시장은 뭔가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 시장이지만 안으로는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겉과 속이 좀 다른 느낌이 나타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저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배당락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배당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배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던 것 같죠? 자, 이 배당 어떤 것인지는 지난번에 저하고 함께 이 오마이 주식 방송에서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의를 한번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번 것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이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너스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생긴 이익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배당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배당을 한다면 1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익들을 좀 나눠가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연말에는 이 배당에 대한 이벤트가 열리게 돼요. 자, 배당락 전과 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배당락 전, 일단은 배당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배당락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려야겠죠. 배당락이 뭐냐? 그거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피자 한 판이 있어요.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것을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이 피자의 한 조각을 떼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아있는 이윤이 있고 이 이윤을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삼아서 이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배당을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피자의 한 판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영임 씨? 떼어주면요? 네. 떼어주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전체적인 네. 한 판이 있는데 한 조각을 떼어주게 되면 전체적인 질량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점으로 배당락 일이 결정이 되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기준에서 종가까지 내가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이 주가가 조금씩 빠지게 될 거예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투자자들이 결정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이
질량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내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주가를 10,000원에 샀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배당에 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10,000원에서부터 조금 줄어든 가격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진다라고 해서 락자가 붙은 거예요. 자, 배당락 전에는 배당을 주는 종목들의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와요. 우리가 흔히 연말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우리가 배당에 대한 이벤트로 이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배당을 잘 주는 기업,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 위주로 수급들이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익도 얻어갈 수 있는 거지만 보너스 개념으로도 우리가 배당에 대한 것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수급들도 많이 몰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증시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오늘 시점에서 배당이 결정이 됐다면 그럼 어찌됐든 오늘까지만 갖고 있는다면 내일부터는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 결정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대상이 결정이 되면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매도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이 결정이 되면 다음 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종목에 대한 주가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증시는 배당을 넘어서 여러 가지의 이 키워드들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마이너스 2%대로 한 번에 급락했던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최대치로 한 번에 떨어졌던 이벤트성으로 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배당 오늘까지 보유가 포인트인 거예요. 금요일까지 보유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역시나 하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올라가는 재료도 있고 내려가는 재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배경으로는 순환매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순서대로 오르는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순환매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렌터나 로봇, 철강,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순환매장세가 나타난다. 이미 오늘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배당주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이슈도 나오고 있고 이 외국인의 투자 수급들도 몰리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또 만들어낸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주도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크거든요. 증시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는 추가적 상승을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함께 또 키워드를 또 살펴봐야겠죠. 잠시 후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